하나는 의,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 그 다음에 소입니다. 저 소가 흑빛을 소자잖아요. 흑빛을 소자라고 하면은 저게 황제사기나 아니면 부처를 만드는 그 조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도자기를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송나라 때 소국이라고 하는 기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오늘 던져놓고 후속 연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목되는 거는 고려에서 청자가 생산된다는 걸 아주 일찍부터 송나라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뭐 김영재 선생님이나 이종민 선생님이나 다 앞에서 발표하신 글이긴 합니다만 조효갈이 1225년에 쓴 글에 보면은 제번지에 보면은 신라에서 인삼, 그다음에 소은, 송자, 그다음에 쭉 가서 자기가 생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아마도 일찍부터 고려에서 자기가 생산되는 걸 송나라 쪽에서는 알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수도시 나올 것 같은데요. 서궁이 와서 고려 청자를 보고 칭찬하는 장면이 있죠. 비색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기향로 칭찬하는 부분에서 원주의 옛날 비색이나 여주 신효에서 생산되는 그 비색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 1127년에 만들어진 보경 삼형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세색이랑 추색으로 물건을 나눠서 고려에서 송나라. 근데 한 120년쯤 후에 만들어진 지정 삼형지에 보면은 고려 청자가 세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조금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앞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된 글입니다만 요것하고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환재필형에 보면은 여요 자기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글들에서도 여요 얘기를 궁중으로 들어가는 청자하고 관련시켜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이죠. 여요 청자는 토질이 윤택하고 곱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론은 앞에서 이종민 선생님께서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요 아니면은 중국의 이전 북송 청자에 대한 대체품으로 고려 청자가 부상되게 된 것이 아니냐. 저도 그 부분에 전격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저보다 선생님들께서 훨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항주 일대 도자기 고려 청자를 조사해 봤더니 이 중에 비색이 많았고요. 상담은 그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출토된 지역은 상당수가 궁궐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남송 때 고려 청자를, 그것도 비색 청자를 굳이 수입해 간 이유는 뭐냐? 그거는 아마도 송나라가 북쪽 지역을 뺏기고 여요가 생산되는 지역을 뺏기고 난 다음에 여요에 대한 향수 아니면 귀함 그런 것들을 고려 청자에서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2019년 조사인 것 같은데요. 태창의 변경촌 변경하에서 도자기 무리가 잔뜩 발견이 됐는데 여기 또 고려 청자가 한 20여 점 발견이 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원말 청초의 태창은 고려 사신들이 금능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청자하고 관련된 중국 남쪽 지역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항주와 더불어서 태창일 때 이쪽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결론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대략 정리한 건 이렇습니다. 서궁을 비롯해서 고려 사신 흉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귀한 물건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많이 들어본 것처럼 태평노인이 고려 비색을 천하제일로 높게 평가했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게 남송에서 고려 청자 비색이 평가된 이유가 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대에 들어서는 이때는 아마 상감청자일 테지만 상감청자가 고려 비색과 더불어서 완전히 고급 품목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이거 단순히 옛날 골동품 모으는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그 취미 활동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실렸던 청자 중에 비색 청자는 모르기는 해도 여요 청자를 남송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뒤에 굉장히 많은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의 그 질문을 제 질문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로와 남로 두 가지 주시고 1071년 경을 이제 기점으로 동로보다는 남로로 그 양국 교통이 일원화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양쪽이 모두 불편했던 동로가 조금 더 일찍 그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았던 연유 그리고 남로가 사실은 이전부터도 명주에서 출항하는 송성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항구인지라 1070년대 초를 기점으로 과연 그 전과 후 남로 이용량이 유의미하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교통권이라는 개념의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고려와 송간의 이제 교통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어떤 동일 교육권으로 동일 교통권으로 묶였다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후기 고려와 제국 간의 교류에서 이른바 그 교역권, 교통권, 교류권 등의 이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라 그 동아시아의 특정 지역을 동일 교통권으로 편성 이제 상정을 하려면 이제 혹시 그 개념상 규정 뭐 충족돼야 될 요건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려 중기 청자 수출 문제인데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려 자기가 그 여요 자기와 매우 비슷한 평가가 있었고 그 평가가 이제 송나라 사람들의 고려 자기에 대한 기호 선호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고려 쪽의 수출 증가로 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토론의 나 부분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12세기 초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고려 청자가 13세기 전반 그 송쪽 항구 지방지인 보경 삼형지 등의 조색, 추색 등으로 기록된 연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좀 해명돼야 되는 문제로 남아 있고 아직 인지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던 그 항주등지, 남성 황성지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문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만 영파 등지에서 출토된 고려 청자편 154점의 문제인데 용 가와 나 부분만 가지고 여쭤본다면 일단 그 비색 청자의 출토 비중이 상감 청자보다 오히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항주 그러니까 남성 황성 유지 출토분이 여타 지역 출토분보다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셈인데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이 시기 중국 이제 이 시기 유적들에서 발굴되는 이제 고려 청자의 출토 추세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쭙니다. 마지막으로 고려 후기 청자 얘기하시면서 이제 여요 청자와의 유사성을 토대로 한 송측의 고려 청자에 대한 선호가 고려 후기로도 이어져서 이제 신안선에서 나오듯이 고려 청자가 송에 수출되고 다시 일본으로 재수출되는 정황까지 나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요 부분 뭐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기가 조금 시차가 뜨는지라 13, 14세기 고려 청자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수요가 지속이 된 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함께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제공해 준 것 같아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들